지난 24일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일으킨 무장 반란이 하루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내부에서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러시아를 향하는 가운데 교황청 역시 러시아의 상황을 주시하며 평화를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6.25 전쟁일이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남북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책이 국내에 번역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교황청이 조만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 특사를 러시아에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민간 용병 기업의 무장 반란으로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요. 교황은 현재 수술의 여파로 연설을 하기 어려운 몸이지만 회의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을 이끄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일으킨 무장 반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반란은 24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내부 동요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바티칸이 평화 임무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해 조만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Adesso ci dovrebbe essere la missione a Mosca. La misión a Moscú se llevará a cabo pronto. Ese era el proyecto inicial. La primera fase ya se hizo con la visita del cardenal Zhupi a Kiev y ahora se está organizando esta segunda fase. 교황의 특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러시아는 교황 특사의 모스크바 방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청 애덕 봉사부 장관 콘라드 크라이프스키 추기경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댐이 무너져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청의 평화 중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응이 관건입니다. 앞서 지난 6일 주피 추기경이 키이우를 방문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상 교황청의 평화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황청이 중재 노력을 지속하는 건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전술핵 등을 사용할 경우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러시아 내부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요구 상황이 더 많이 반영된 중재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편 교황은 여전히 수술 여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에는 호흡 곤란으로 연설문을 읽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Dobbiamo sempre preoccuparci e pregare per la salute. Siempre hay que estar pendiente de la salud del Papa y rezar por él, pero no creo que esté tan mal. He visto cómo esta mañana retomó su agenda y se disponía a estar en todas las citas, por lo que probablemente lo de ayer fue cosa de un momento. 교황은 호흡 문제에도 예정된 회의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인 어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서울대 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정순택 대주교는 증오가 아닌 용서의 길을 담대히 걸을 때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정전 70년을 맞아 민족의 화해와 평화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를 바라는 신자들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주례한 서울 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설이 정순택 대주교는 정전 70년 남북의 갈등은 우리 사회와 일상에서도 분단의 문화를 만들어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노사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젠더 갈등 등 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 안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화하기보다는 혐오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듯 합니다. 이날 복음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마테오복음 18장 말씀. 정대주교는 끊임없이 또 중단 없이 지속해서 용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일깨웠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고 상처의 기억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관계는 70년의 갈등을 넘어 공존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증오를 걷어내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기도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모경을 바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북한 당국을 향해선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과 북이 더 큰 살상 무기로 서로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며 길고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화해와 용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울러 이런 우리의 기도 안에서 식량과 의료품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미사가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거행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평화 실현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6월 17일 일산 문화광장에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24일에는 주교좌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진행됐습니다. 본당들도 서명 캠페인에 나서 호원, 평내, 창현, 구리본당 등 교구 20여 개 본당 민족화해분과와 수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을 통해 뜻을 모았습니다. 호원동 본당 최환 호원천사회 민족화해부장은 다음 세대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종전선언으로 이끄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보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지난 2월 76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출범한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일환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서명은 올해 하반기 유엔 총회 때 남북 미중 정부에 각각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일명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된 후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락사를 살인으로 보고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안락사를 좋은 죽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이 보는 좋은 죽음이란 어떤 걸까요? 이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번역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우리 사회.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죽을 권리입니다.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 자살로 불리는 죽을 권리. 가톨릭은 이를 살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안락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에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성심가톨릭대에서 윤리철학을 강의하는 아드리아노 페시나 교수는 저서 안락사 죽음과 그 밖의 것들에서 이를 철학적으로 재반박합니다. 안락사는 자살을 도와달라는 요청 혹은 자기 살해의 위임이다. 그래서 모든 살인이 안락사는 아니지만 모든 안락사는 살인이라고 경고합니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가 페시나 교수의 저서를 번역한 것은 안락사를 존엄사로 미화하며 법제화하려는 국내 움직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 같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선을
길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 안에서 또 죽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배신아 교수는 의료의 온정적 간섭주의의 문제점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환자에 대한 연민에 사로잡힌 일부 의사들이 안락사에 동의하며 삶과 죽음을 인간학이 아닌 의료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좋은 죽음이란 고통이나 통증을 피하려고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맞이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바라보는 게 좋은 죽음이란 건 마지막까지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톨릭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특정한 처치를 포기하는 건 정당하지만 환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간호를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박은호 신부는 의료인을 비롯해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네, 일단은 생애 말기 환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의사라든가 간호사 같은 이제 의료인분들에게 좀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교우들에게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이들을 위한 사묵을 펼치는 곳이죠. 부산교구 해양사묵이 세계 선원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해양수산인의 날 행사가 팬데믹으로 3년 만에 부산교구 가톨릭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수산인의 날은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긍지를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올해 행사에서는 부산교구 총대리 신호철 주교의 주례로 한국천주교 해양사목 발상지 및 가톨릭센터 건립공원 기념비 축복식이 거행됐습니다. 부산교구 해양사목은 기념비와 관련해 세계 가톨릭교회 해양사목 100주년 기념사업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천주교 해양사목 발상지로서의 역사를 기념하고 가톨릭센터 건립에 공헌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관련 종사자와 국립한국해양대 재학생, 국립해사고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장 정순택 대주교의 축하 영상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해양수산인을 위한 감사미사와 장학금 수여식, 축하 공연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기후재난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이미 2017년 등장할 정도로 기후위기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 곁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은 노력부터 실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명동대성당 기도사제들인데요. 배터리가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버려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분리하며 환경을 살리자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